가밀로 신부님의 임상례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들께 삼침 이렇게 공부하는 거다, 의학 이렇게 공부하는 거다 라는 것 겸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여기 제가 자주 들어가는 미국 국립보건원 의학 논문 데이터에 들어가 보니까 폐 미생물, 면역, 그리고 만성 폐 질병에서의 병리 현상이라는 논문이 아주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커서 빌려왔습니다. 여기에는 동의학의 대주제도 설명이 들어있어요. 보실래요? 여기에 들어가 보면 폐 또는 내장 미생물, 여기 내장은 그러니까 위, 소장, 대장, 장내의 미생물의 변화가 만성 폐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내인성 미생물에 의한 악화 또는 새로운 감염에 대한 병리학적 증거가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이 이 논문 끝에 보면 인용 출처 쫙 적어놨는데 아니 황제내경은 안 들어있어. 황제내경을 반드시 포함시켰어야 되는데 황제내경을 포함시켰어야 되는데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황제내경에 침 12경맥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원칙이 이들의 논문으로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이들은 모르고 그랬겠지만 인용을 설만의 황제내경에 자기네들이 연구한 내용이 들어있는 줄 모르고 발표했겠지만 그래도 예뻐. 그래도 예뻐. 이 내용은 요거 번역한 거예요. 구글 번역기 돌렸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즉 황제내경에 어떠한 내용이냐면 폐합대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폐와 대장은 표리 관계에 있다 이 말입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폐합대장으로 들어가 보니까 한의학 대사전 정담사 칸의 한의학 대사전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장부 유합의 하나, 폐와 대장은 폐합 관계에 있는 장부로서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말이다. 폐와 대장은 생리, 병리적으로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옛 의학서에는 폐는 기를 주관하고 청숙, 하강 기능을 하며 대장은 대변을 내보내는 기능을 하는데 폐기가 온몸에 잘 퍼지고 몸 아래로 잘 내려가야 대장이 대변을 내보내는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고 대장이 대변을 내보내는 기능을 잘 해야 폐의 청숙 하강 기능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캐나다, 영국이나 이런 데서 칭부사 시험에 이 항목이 나오는지 모르겠네. 12경맥의 표리 관계를 논하라 하면 폐와 대장, 그렇죠? 비와 위 이런 식으로 써야 되잖아요. 그러나 삼침법의 육기적 기운의 기량적 관계는 폐경과 위경, 비경과 대장경, 심경과 방광경, 그리고 신경과 소장경, 심포경과 담경, 간경과 삼수경 이렇게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 몸의 항상성 유지를 위한 기량적 관계를 논한 것이고 기량적 관계. 그런데 폐와 대장 또는 비와 위장이 표리 관계에 있다 이 말은 제가 책에서도 설명했고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그렇습니다. 기능적 종속 관계를 말한 거예요. 기능적 관계. 해부생리학적으로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그 관계. 즉 간은
쓸개 주스를 만들어서 담이라고 하는 창고에 일시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씁니다. 그런 관계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여기 폐와 대장, 네, 고소에는 이렇게 설명되어 있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사람들이 몰랐어요. 여러분, 최근에 삼침을 공부하신 분들, 즉 침쟁이로서 20, 30년 공부하셨는데 그래서 득도의 경지에 올랐는데 침에 관한은 내가 세계 제일이야 라고 자부하시는 분들, 여러분들께 여쭤볼게요. 대장과 폐와 대장이 표리관계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우리 몸속에서 어떠한 기능을 주고받기에 표리관계죠? 네, 이런 설명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인용한 그 논문에서 이걸 설명하고 있더라고. 이것을 설명하고 있더라고. 자, 그래서 제가 인용한 논문에 들어있는 그림이에요. 이 그림을 보시면서 설명드릴게요. 여기 보면 여기에 low biomass, high diversity. 여기 high diversity는 높은 미생물 다양성이라고 직역할 수 있고요. 여기 low biomass는 낮은 미생물 분포. 그러니까 폐강 내에는 서의사들도 얼마 전까지 폐 속에는 대장, 소장에 있는 미생물, 그것은 발견할 수가 없다. 폐는 상대적으로 클린, 깨끗하다. 그렇게 믿어왔었는데 알고 보니 아니더라. 폐에도 미생물이 있다. 왜냐하면 외기가 직접 닿는 곳이잖아요. 수많은 바이러스가 침투하고 수많은 세균이 침투하고 곰팡이가 코를 통해서 폐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폐에는 비록 적은 양이라도 장내의 미생물이 발견이 된다. 그리고 구강 내에는 여기 폐보다 더 많은 미생물들이 있다. 그런데 구강 내에 있는 미생물들이 폐에 범접할 수도 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대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 미생물 분포는 적더라. 그러나 그 종류는 다양하더라. 왜? 외기를 통해서 들어온 다양한 놈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 high biomass and high diversity. 그러니까 대장, 소장 내에는 높은 미생물 분포와 함께 높은 미생물 다양성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소장, 대장 내에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미생물들이 있다. 심지어 우리 몸의 세포 수보다도 많더라. 이렇게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거 이제 보시는 거예요. gut lung axis. 무슨 말이냐면 그것은 동의하게 상한눈에 특히 위가, 집가자를 쓰고 밥통 위자를 쓴 위가를 영어로 번역을 하면은 정확하게 gut 시스템이에요. gut. 위, 소장, 대장을 총칭하는 거. 그 위, 소장, 대장, 것과 장기로서의 허파는 axis. 위장관과 폐는 연결축이 있다. 특히 대장을 대별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대장은 폐와 연결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고인들이 이 관계를 보고 표리 관계구나. 조금 후에 더 확실히 이해하시게 돼요. 그런데 여기 dysregulated bacterial killing, 그러니까 장내 세균 조절을 실패하면 대장 내에 장내 유익균과 유해균의 그 공생관계가 깨져서 유해균이 많아지면 그것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면 그러면 즉각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발동하는데 인터루킨 17이 즉 사이토카인의 일종이에요. 사이토카인의 일종인 인터루킨 17이 급 증폭하게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염증이 생겼다 이거예요. 폐 또는 대장, 몸 어디엔가 이
미생물의 균형이 깨짐으로 인한 병변이 발생했다. 그 신호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트랜슬로케이션스, 트랜슬로케이션 이렇게 퀘스천 마크를 해놨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되면 장내 불균형 미생물군이 폐로 이동할까요? 이게 그거예요. 이 화살표 잘 보세요. 여기에 있는 미생물들이 폐로 이동할까요? 한다. 이 연구는. 자, 여러분 저를 좀 봐주세요. 예, 저를 좀 봐주세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입을 통해서 먹으면 식도를 통해 위로 전달되잖아요. 식도, 위, 소장, 대장을 거쳐서 나중에 똥이라서 밖으로 나가요. 즉 계속 밀어내는 그러한 연동운동이 있기 때문에 대장 내에 여기 미생물들이 폐로 범접한다? 그건 상상을 못했다 이거예요. 이러한 논문이 발표되기 전에는 이들도 상상을 못했어. 마치 소청룡 탕증에 보면 위뇌정수로 인해서 천식이 일어나고 기침, 가래, 콧물, 알레르기성 비염 등등을 발한다라는 상한론의 그 내용을 서의사들이 비우셨어. 이런 바보 같은 놈들. 아니 위와 폐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했었거든. 그런데 그들도 이제는 그것을 깨닫고 위역류성 식도질환 때문에, 위역류성 식도질환 때문에 천식도 오고 알레르기성 비염도 오는구나. 그래서 그들이 무슨 약을 처방합니까? 프로톤 펌프 억제제를 처방한다. 말씀드렸죠? 또는 잔타큐란 먹인다. 말씀드렸죠? 시메트린 먹인다. 급하면 무엇을 먹인다? 네, 켈포스 먹인다. 암포젤렌 먹인다. 위장약을 쓰는 거야, 위장약을. 마찬가지. 동의학에서 폐와 대장은 표리관계로 연결되어 있다. 그런데 저도 삼심의학이라는 책을 정리해서 발표하기 전까지 저 역시 알지 못하던 시대에 있었습니다. 폐와 대장은 연결축이 없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삼심의학을 정리하다 보니까 책을 쓸 때 예를 들어서 위 그리고 lung, relationship between lung and stomach 이라고 치면 나오는 논문의 숫자가 10개라면 쓰지도 않은 폐와 대장의 관계 논문이 그보다 수십 배야. 알고 보니까. 그래서 보니까 이 과정이 있는 거예요. 이 기전이 있는 거예요. 즉 고인들은 옳았다. 폐와 대장의 연결축이 있구나. 표리관계에 있구나. 생리학적으로 그리고 해부학적으로도. 다시 정리해드립니다. 폐는 원래 적은 미생물 분포를 보이고 있는데 그 적은 숫자이지만 매우 다양한 미생물로 구성되어 있다. 왜? 외기를 우리가 흡인하니까. 그리고 구강에 수많은 미생물들이 또 식도를 타고만 내려가는 게 아니라 기도를 타고 폐로도 들어가더라. 그런데 대장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양이다. 종류는 많더라. 대장은 상당히 많은 미생물들이 있고 그리고 그 종류도 참으로 다양한데 만약에 유익균과 유해균의 균형이 깨지면 그렇게 되면 위장관과 폐로 연결된 축을 타고 장내에 있는 대장 내에 있는 미생물이 폐로 올라가더라. 그래서 여기를 보십시다. Disease exacerbation. Disease exacerbation이 뭐냐면 질병이 악화되더라. 이렇게 되면 질병이 악화되더라. 어떤 질병이? 거기에 도화선이 붙으면
바이러스성 감염이 일어나고 폐흡인으로 인해서 각종 물질이, 즉 항원이 들어오면 폐에 휴머럴 이뮤니티가 제대로 작동을 못하더라. 스테엄스 폐금경의 태음습이 제대로 방어를 못하더라. 그리고 알러직 리스판스, 각종 알러지 질환에도, 그래서 호흡기성 알러지뿐만이 아니라 아토피 또는 건선, 그리고 루푸스, 이러한 병들의 속수무책으로 노출되더라. 그러면 여기 화살표 2개가 있습니다. 요게 또 더욱더 가정이 돼요. 트리거가, 즉 도화선, 방아쇠, 도화선이 불붙으면 이쪽 먼저 보십시다. 여기 change in microbial growth conditions, 그러니까 미생물 성장 조건에 또 변화가 필연적으로 따라오더라. 그리고 여기 altered immunity, 그래서 면역 상태가 악화되더라, 바뀌더라. 그러면 다시 화살표가 모아지죠? 여기 dysbiosis, 미생물 조절 장애가 더욱더 가중되더라. 그리고 신체 여러 기관들의 면역력의 변화, 자가면역증 혹은 면역력 약화 등의 각종 증상이 나타나더라. 그렇게 되면 서희들이, 즉 자기네들이 보니까 서희들이 염증이 온몸에 여기저기 이곳저곳 해서 발생하니까 항생제를 투여하더라. 그러니까 이 증상이 더욱더 가중되더라. 항생제는 왜? 좋은 균은 건드리지 않고 나쁜 균만, 증폭된 나쁜 균들만 건드려야 되는데, 좋은 균이고 유해균이고 간에 가리지 않고 무차별 공격하더라. 고로 우리 몸의 항상성은 완전히 깨지고 질병은 악화되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삼침을 써야지. 그러니까 삼침을 써야 된다. 삼침만이 유일한 해답이다. 야간 돈 안 쓰고도 가능하다. 삼침은 위대한 의학입니다. 또 다른 논문을 보겠습니다. 면역 건강 및 폐의 질병에 미치는 마이크로바이옴의 효과 해서 여기 이제 그림으로만 보여드릴게요. 물론 설명 조금 곁드립니다만, 그림 잘 보세요. 이것은 태어났을 때, 배아 상태와 유아 상태의 장, 그리고 폐와의 상관관계, 그 커넥션을 설명하고 있고요. 긴 설명 안 드려요. 그리고 이것은 adult, 그러니까 성인에게 있어서의 장과, 그리고 여기 폐와의 변화를 말하고 있어요. 항상성에서는 소화관 마이크로바이옴은 림프계 구조와 적절한 면역 반응의 형성을 돕는다. 그러나 소화관 내 미생물 변화는 폐경 내 미생물 변화에 따른 면역력 저하로 폐암, 폐렴, 폐소유화증 등 악성 병증을 불러올 수 있다. 이게 그렇잖아요. 알고 보니 통의학에서는 폐와 대장이 연결축이 있다고 하더라. 연결축이. 그것을 가리켜 폐와 대장은 기능성으로 표리 관계가 있다라고 말했는데, 우리도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으나 이것의 모티브를 얻어 연구를 해보니, 소의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 gut lung axis가 있더라. 렁, 대장, 렁, 겉, 위, 가와는 연결축이 있어서
장내의 미생물의 변화는 곧바로 폐의 미생물의 변화를 가져오고, 폐의 미생물의 변화는 혈류를 타고 전신에 파급되어서 아토피도 일어나고 건선도 일어나고, 그리고 여기 폐 자체에는 심지어는 폐암도 발생할 수 있구나,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것이 동의학을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실사구시로 공부해야 돼요. 삼침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해야 돼요. 그래야 진단에 밝아집니다. 그렇습니다. 폐합대장이라는 말은 의학이기 때문에, 의학적 사실이기 때문에, 물론 저도 이것을 깨달은 지는 몇 년 안 됐어요. 삼침의학을 막 정리할 때 저는 폐와 대장의 관계는 이야기가 너무 난해했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12경맥의 다른 건 다 이해가 됐는데, 그러니까 전통적인 그 경맥론 이론 중에서 말입니다, 보니까 이런 논문들이 부지기수야. 그러니까 이와 같은 근거로 볼 때 반드시 사암침법을 폐경과 위경의 기량적 관계, 그것만 고집해서는 안 돼. 그것만 고집해서는 안 된다고. 삼사부님께서는 때로 우리가 임상에 적용하듯이 섞어서도 쓰셨어요. 그렇게 하니까 더 효과가 있었다. 그래서 카밀러 신부님은 때로는 폐 정격을 놓으면서 대장 정격을 놓았는데 효과가 좋았고, 때로는 대장 정격을 놓으면서 간 정격을 놓으니 효과가 더 좋더라. 위정격과 비정격을 동시에 구사했을 때도 역시 각각의 증이 있을 때 적용해보니 낫더라. 삼침 쓰니까 낫더라를 임상으로 실사구시로 증명했거든요. 그러니까 말 위한 말로는 정말 필요치 않아. 한영의 노래. 그죠? 말뿐인 삼침은 가라. 이제는 삼침, 말뿐인 삼침은 가라. 실사구시로 말하자. 실사구시로 토론하자. 과학적으로 사고하자. 그로 인해 카밀러 신부님이 입증한 삼침 쓰면 낫는다라는 것을 입증한 몇 가지 중요한 사례들 지금부터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덥다. 소음 때문에 에어컨을 껐는데 조금 땀 식히고요. 조금 소음이 들리더라도 에어컨이 켜야 되겠습니다. 안 되겠네요. 너무 더워. 네,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